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2021년도 2학기 재무관리를 강의하는 경영학박사 주정구입니다. 오늘은 교과서 190페이지 포트폴리오 이론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비대면 강의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중간고사를 지필시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간고사 시험은 제가 강의하는 내용들을 잘 요약해서 제출해 주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강의 자료 6장 1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라며 제 7주차 강의 자료입니다. 이 강의는 10월 16일 7주차 강의 자료입니다. 먼저 포트폴리오 이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기업이든 개인이든 투자 결정을 내릴 때에는 여러 가지 투자 위험에 노출됩니다. 이러한 위험 하에서는 기대 수익이 높거나 투자 위험이 낮은 투자안을 선택하는 걸 원합니다. 본장에서는 불확실성에서의 최적 투자 결정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평균 분산 기준의 현대 포트폴리오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주제는 개별 자산 고유 위험과 포트폴리오 위험의 개념과 측정 방법, 위험을 줄이는 분산 투자 원리, 그리고 효율적 포트폴리오와 최적 포트폴리오의 구성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다음은 본장에서 이해해야 할 주요 내용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자 위험의 측정 방법. 강의 자료 2페이지를 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 평균 분산 기준 포트폴리오 이론에서 최적 투자 결정 체계. 다음은 위험을 줄이는 분산 투자 원리. 그리고 효율적 포트폴리오, 최적 포트폴리오의 구성 방법. 또한 분산 투자가 기대 수익과 위험에 미치는 영향, 무위험 자산 포함 시의 효율적 포트폴리오 구성 등의 순서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과서 191페이지 이 강의 자료 3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위험의 의의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죠. 투자안의 투자 위험이 높으면 투자자는 높은 투자 위험을 보상할 정도의 수익률을 더 요구하게 됩니다. 만약 위험을 감안한 기대 수익률에 못 미치면 투자를 중단할 것입니다. 투자 자산의 투자 가치는 다음과 같이 미래 현금 흐름 CF를 적절한 할인율 R로 할인한 현재 가치로 측정할 수 있음을 앞의 장들에서 많이 설명하여 왔습니다. 만약 투자 위험이 높아지면 더 높은 할인율이 적용되어 높은 투자 가치를 지닐 것입니다. 본절에서는 먼저 투자 위험이 무엇인지 정의를 내려보고 이의 측정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위험의 의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결정을 내리는 현실은 모든 것이 명확하게 알려져 있는 확실성의 상황이 아닙니다.
현실의 투자 환경은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성, 위험의 상황입니다. 불확실성과 위험은 어떻게 서로 다른가? 미래의 상황은 예상되는 위험이나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의 확실성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확실성입니다. 미래에 발생할 상황이 명확하게 알려진 상태. 위험, 미래에 얻게 될 결과에 대해 부분적 정보만을 가지고 있지만 객관적 확률 분포로 예상될 수 있는 상황, 즉 동전 던지기에서 앞면이 나올 확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확실성이란 미래에 얻게 될 결과에 대해서 완전히 무지인 경우로서 주관적인 추정만이 있을 수 있는 상황. 예를 들면 내년도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교과서 192페이지로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의자료 4페이지입니다. 일반적으로 위험이란 실제 결과가 예상치와 서로 다를 가능성, 즉 실제 결과가 기대 수익에 못 미쳐 손실을 볼 가능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위험과 불확실성에 대해 의미상의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재무관리에서 위험은 확률 분포로 예상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측정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험을 어떤 단위로 측정하든 간에 미래에 예상되는 현금 흐름의 변동성이 크면 투자 위험이 큰 것으로 평가됩니다. 한편 투자 위험은 기업의 실물 투자 사업이거나 증권시장에서의 증권 투자이거나 관계없이 투자안을 다른 투자안과의 결합 관계에서 보느냐 아니면 독립적으로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또는 위험의 발생 원천에 따라서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이들 개념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네 가지 중에 개별 기업 위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다른 투자 사업과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개별 기업으로부터 예상되는 현금 흐름의 변동성입니다. 다음은 포트폴리오에 대한 위험입니다. 개별 기업의 증권이 다른 기업의 증권과 함께 투자되어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의 투자 위험, 즉 포트폴리오 결합 효과로 인하여 위험이 분산되는 투자 위험이 있습니다. 그럼 기업의 고유 위험에 대해서 살펴보시죠. 투자 위험의 원천이 신제품 개발의 성공이나 실패와 같이 개별 기업 고유의 미시적 요인의 변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현금 흐름의 변동성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켓 리스크, 즉 시장 위험. 투자 위험의 원천이 시중금리, 환율 또는 경제 성장률 변동 등으로 초래되는 현금 흐름의 변동성과 같이 모든 자산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주는 시장의 요인의 위험을 얘기합니다. 즉 시장 위험은 시장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자산에 영향을 미칩니다. 상기 질문에서처럼 삼성전자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전화, 가전 등 4개 사업 부문으로 나누어 수익 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SK 하이닉스는 단일 사업인 반도체 사업만을, LG 디스플레이는 OLED 등 디스플레이 사업만을 각각 영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SK 하이닉스나 LG 디스플레이에 투자하는 것은 단일 사업으로부터 초래되는 투자 위험을 안게 됩니다. 이것이 개별 기업 위험이라고 하고, 그러나 삼성전자에 투자하는 것은 단일 기업으로서 개별 기업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지만 내용적으로는 4개 부문 사업의 결합 효과로 발생하는 투자 위험 분산 효과가 존재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교과서 193페이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약 반도체 사업은 부진을 면치 못하지만 LCD 사업이 호조를 보이면 현금 흐름의 결합 변동성은 크게 감소하게 됩니다. 여러 기업에 투자하여 위험이 분산되는 효과의 위험이 바로 포트폴리오 위험이라고 합니다. 포트폴리오 대상을 시장 전체로 확대하면 개별 자산 각각의 호재나 악재로 인하여 초래되는 투자 위험, 즉 기업 고유 위험은 상쇄되고 시중금리 등 시장 전체 공통 요인만이 현금 흐름의 변동성을 초래할 것인데, 이것이 곧 시장 위험입니다. 즉 어떤 특정 기업의 증권에만 투자하면 개별 기업 위험에 노출되는데, 이 총 위험은 기업 고유 위험과 시장 위험을 합친 위험입니다. 우리 교과서 193페이지 중간 투자 위험의 측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강의 자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자 위험이 높은지 낮은지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인가? 투자 위험이 계량적으로 측정될 수 있다면 투자안들 간의 우열이 쉽게 가려질 수 있으므로 투자 결정은 매우 용이하여집니다. 먼저 투자 위험 중에서 개별 자산 고유 위험은 1차적으로 해당 개별 자산의 현금 흐름 변동성에 대한 분산, 표준 편차를 측정함으로써 계량화가 가능합니다. 투자 수익률의 확률 분포를 살펴보면 투자에 대한 재무적 성과를 측정한 것이 투자 수익인데, 투자 수익을 측정하는 경우 이를 금액으로 측정할 수도 있고 확률로도 표시되는 투자 수익률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투자한 규모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투자 수익은 보편적으로 투자한 양과 투자로부터 회수된 양의 상대 비율인 투자 수익률을 측정하게 됩니다. 아래 보는 식이 교과서 194페이지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의 자료 6페이지 교과서 194페이지를 보도록 하죠. 이 투자 수익률은 과거 일정 기간 동안의 실적을 평가하기 위해서 측정하기도 하지만 종목 선정이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자 하는 투자자에게는 미래의 투자 성과를 예상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미래란 발생 가능 상황을 확실히 예측할 수 없는 상황, 곧 위험 상황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몇 가지 미래 상황별로 예상 투자 수익을 추정하는 것입니다. 즉,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경제, 경영 지식을 동원하여 투자 수익의 확률 분포를 만들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교과서 194페이지 하단 또는 강의 자료 6페이지에 있는 이 그림을 보면은 다각적인 경제 분석을 실시하여 미래 및 몇 가지 상황 별로 미래 이익과 내재 가치를 추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이들 주식에 대한 예상 투자 수익률을 추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 예상 투자 수익률이 확물 분포에 근거할 때 투자 대상으로서 어느 주식이 유명한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6-1번 시나리오별 이익과 내재 가치 추정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낙관을 했을 때와 중립일 경우 비관을 봅니다. 즉 대외 경제 환경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미국의 고용 소비자가 빠른 회복이 된다든지 아니면 점진적 회복이 된다든지 아니면 심각한 재정 문제가 부각되든지 이런 사례를 쭉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영업이익 A전자, B자동차, C백화점이 또한 예를 들었죠. 그랬을 때 또한 현재 내재 가치, 이 주가를 쭉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강의 자료 7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과서 195페이지 중간입니다. 자, 그럼 기대 수익률과 분산에 대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자 대상자들이 지니고 있는 수익성의 정도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표시한 수익률의 확률 분포에서 평균적으로 기대되는 수익률을 계산하여 평가를 하며 이를 기대 수익률이라고도 하는데 다음 식과 같이 각 상황별로 발생 가능한 수익률에 그 상황이 발생할 확률을 곱한 다음 이를 합하여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교과서 16개 1번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E는 기대 수익률을 표시하고 PS는 어떤 상황이 일어날 확률, 그리고 RS는 그러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위에 예에서 주식 A, B의 기대 수익률은 다음과 같이 측정되고 있습니다. 교과서 196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지. 위의 예상 자료에 근거하면 주식 A, B의 기대 수익률은 동일한 것으로 평가되었고 한편 투자 위험은 앞서 설명한 것처럼 그 투자 안의 기대 수익에 못 미칠 가능성, 즉 미래 투자 수익률의 변동성의 정도를 의미하는데 미래 투자 수익률의 확률 분포로서 그 분산도를 계산해 특정하는 방법입니다. 확률 분포의 분산도를 측정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다음과 같이 측정되는 분산과 표준 편차가 보편적 방법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7페이지 하단의 계산식을 보고 교과서 196페이지 중간에 이 식을 참고를 하면 또한 이와 같은 예에서 주식 A, B의 분산과 표준 편차는 아래와 같이 측정된다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의 자료 8페이지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것. 앞에서 보여주듯이 예상 투자 수익률이 확물 분포. 이 내용은 교과서 195페이지 표를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기대 수익률과 분산 및 표준 편차에 대한 값은 우리 교과서 196페이지에서 이렇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주식 A와 B의 예상 투자 수익률 확물 분포와 기대 수익률 RA, RB, RC 각각 15%, 15%, 20% 나타나며 분산 및 표준 편차는 또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의 자료 9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앞에서 살펴본 대로 주식 A와 B는 기대 수익률이 동일한데 위험은 주식 A가 높고 기대 수익률과 분산을 동시에 고려할 때 주식 B가 더 우월한 투자 대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위의 예와 같은 미래 수익률의 확률 분포를 작성하는 이상적인 방법은 미래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인에 대한 분석에 근거하여 미래 상황을 추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많은 작업을 요하는데 미래 수익률이 과거 수익률의 패턴과 동일하다는 가정이 무리가 없으면 사후적으로 과거의 역사적 자료, 즉 표본 자료를 이용하여 측정하는 것입니다. 즉 다음과 같이 과거 일정 기간 동안의 표본 수익률 자료부터 표본 평균 수익률을 더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과서 197페이지 6-4와 6-5를 보면은 표본 수익률의 분산 델타 2는 표본 수익률의 편차를 제곱하여 합한 값을 자유도로 나누어 구하게 되어 있고 위험의 상황을 전제하여 여러 투자안 중 최저간을 선택하는 대표적 이론은 평균 분산 기준 포트폴리오 이론이다. 이 이론은 위험과 평균에 기초하여 최적의 투자안을 선택하는 이론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의 자료 10페이지 교과서 198페이지 2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평균 분산 기준 포트폴리오 이론입니다. 위험 투자안에 대한 투자 결정 방법을 제시하는 대표적 이론 체제는 포트폴리오 이론이다. 포트폴리오 이론에 의하면 위험 하에서 최적 투자안을 선택하는 방법은 투자 자산들에 대하여 예상되는 수익률의 확률 분포로부터 평균과 분산을 측정, 비교하여 최적 투자안을 결정하는 것이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이론에서는 투자자들을 위험 회피형으로 가정하고 있습니다. 위험 회피형의 투자자들은 투자 위험이 큰 투자안에 대해서는 위험 감소에 대한 보상으로서 투자 위험이 작은 투자안보다도 더 높은 수익률이 기대되어야 투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위험 투자안의 기대 수익률과 무위험 자산 수익률의 차이인 위험 프리미엄이 위험 감소에 대한 보상으로서 충분한지를 판단하여 투자한다고 합니다. 무위험 자산, 이란 어떤 상황에서도 확정된 수익이 보장되어 수익률의 변동이 없기 때문에 그 위험이 영인 투자 자산을 의미합니다. 실제 금융시장에서 단기 국공채 수익률의 표준 편차는 0이 아니지만 0에 가깝기 때문에 단기 국공채를 무위험 자산으로 가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의 자료 11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평균 분산 기준입니다. 교과서 198페이지 하단입니다.
투자 자산들의 투자 가치는 기대 수익과 위험 두 가지 요인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할 수 있는데, 예상되는 기대 수익이 클수록 투자 가치는 크지만 기대 수익이 실현되지 않을 가능성, 즉 위험이 크면 투자 가치는 작습니다. 투자 가치를 F라고 하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지. 기대 수익과 위험을 계량화시킬 수 있다면 수많은 투자 자산들의 우위를 쉽게 평가할 수 있게 되는데, 계량화시키는 방법은 일절에서 설명한 것처럼 각 투자 자산에 대하여 예상되는 수익률의 확률 분포로부터 기대 수익의 정도는 평균 기대 수익률로 측정하고 위험의 정도는 분사로 측정하면 우월한 투자 자산을 쉽게 선별할 수 있습니다. 투자 결정의 기준으로 평균 기대 수익률과 분산만을 고려한다는 것은 수익률의 확률 분포가 정규 분포인 것을 가정합니다. 그림의 6-2는 본장, 앞에 그림 6-2는 200페이지의 교과서 6-1을 얘기하는 거고, 교과서를 참고로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주식 A와 B를 정규 분포를 가정하여 나타내는 것인데, 여기서 표준 정규 분포를 적용하면은 쭉 이렇게 해서 수익률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랬을 때 수익률의 확률 분포로부터 기대의 수익률과 분산이 측정되면 최적 투자안 선택은 다음 두 단계를 걸쳐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강의자료 12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죠. 그리고 교과서 200페이지입니다. 효율적 투자안의 선택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투자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대 수익률과 표준 편차가 교과서에서 199페이지에서 나오는 6-1 그리고 6-2 시기 195페이지 6-1과 196페이지 6-2를 적용할 경우 다음과 같이 계량적으로 측정되었다면 A는 B보다 D는 C보다 우월한 투자 자산임을 알 수 있는데, 이럴 때 A는 B와 비교할 때 동일한 기대 수익률을 가지지만 투자 위험이 작으므로 우월하고, D는 C보다 동일한 위험을 지니지만 기대 수익률이 보다 높으므로 우월한 투자안이 된다는 것을 지금 수치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위의 예에서 투자자산 A와 D가 우월한 투자자산인 것으로 평가한 원리를 지배원리라고 합니다. 즉 지배원리란 동일한 기대 수익률을 가지는 투자안 중에서 위험이 가장 작은 투자안을 선택하거나 동일한 위험 하에서의 기대 수익률이 가장 높은 투자안들을 선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의해서 선택된 투자안을 효율적 투자 자산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평균 분산 기준에 의해서 지배당함으로써 선택에서 제외된 자산을 비효율적 자산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의자료 12페이지 우측 그리고 교과서 201페이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배 원리에 의해서 선택된 효율적 투자 자산들 중에서 최종적 투자 자산 하나를 결정하는 일은 결국 개별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에 따라 결정될 수밖에 없는데,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까지 고려되어 최종적으로 선택된 것을 최적 포트폴리오라고 한다. 위 예에서 효율적 투자자산 A, D 중 최적 투자자산을 선택하는 것은 투자자의 위험 회피도에 달리는데, 위험 회피도가 높을수록 주식 D를, 위험 회피도가 낮을수록 주식 A를 최적 투자자산으로 선택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강의자료 13페이지를 가보도록 합니다. 교과서 201쪽 하단입니다. 예산 3절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과 위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는 투자 위험의 의미와 측정 방법, 위험 하에서의 평균 분산 기준으로 최적 투자 결정하는 체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으며, 포트폴리오 이론을 구체적으로 기업의 실물 자산 투자 결정 또는 투자자의 금융자산 투자 결정에 적용할 때 개념적으로 명확히 구분해야 할 것은 투자 위험의 개념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 가지 위험 중에서 어떤 위험 기준으로 투자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적절한가 하는 점이 가장 중요한 논점이 됩니다. 본절에서는 투자 위험을 고려할 때 기준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투자 위험 감소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202쪽으로 넘어가도록 하지. 개별 자산 위험 대 포트폴리오 위험과 체계적 위험 대 비체계적 위험이 있습니다. 먼저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과 위험의 측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202쪽 우리 강의자료 13쪽입니다. 원래 포트폴리오란 주식, 채권, 부동산 등 다수 자산을 결합하여 분산 투자하는 투자안을 말하는데, 포트폴리오 개념이 증권에 적용될 때에는 포트폴리오 구성안이란 투자 위험을 줄이기 위한 분산 투자안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투자 대상의 투자 가치를 평가할 때 투자 대상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평가하는 것과 다수 자산의 결합인 포트폴리오의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수의 자산 중에서 어느 자산이 지니는 투자 위험은 나머지 자산과의 상관관계 그리고 투자 비율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개별 자산은 단지 전체 포트폴리오의 투자 수익과 위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관점에서만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관리란 하나 이상의 투자 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활동을 체계적으로 계획, 실행, 사후 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앞의 절에서 설명한 것처럼 포트폴리오 이론에서 의하면 투자 결정의 기준은 평균과 분산입니다. 이에 따라 개별 자산의 기대 수익률과 분산을 측정하여 비교하면 효율적 자산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개별 자산이 아니고 포트폴리오인 경우에는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과 분산을 측정하여 투자 결정하게 됩니다. 문제는
포트폴리오 수익률이 확률 분포는 이를 구성하는 개별 자산의 단순한 합으로 나타나지 않고 전혀 다른 모양으로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본장 3절에서는 먼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자산의 수가 두 개인 경우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과 분산을 측정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다음 4절에서는 n개의 자산으로 확대시킨 일반화된 경우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강의 자료 14쪽을 보도록 하죠. 교과서 203쪽입니다. 예상 수익률의 확률 분포가 나타나 있고 개별 자산의 기대 수익률이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개별 자산의 분산 및 표준 편차가 숫자로 나타나고 있죠. 경제 상황을 또 앞에처럼 비관과 중립과 낙관으로 보고 있고, 각 경제 상황이 발생할 확률이 각각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랬을 때 각 상황에 따른 수익률, 예를 들어서 캔디, 초콜릿, 설탕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를 보고 다음 장의 설명을 보도록 하죠. 우리 강의 자료 15쪽입니다. 그리고 교과서 204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들 세 주식 중에서 두 개를 선택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기대 수익과 위험은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보고 있습니다. 다수 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에도 개별 자산의 기대 수익률을 추정하는 식, 앞장의 6과 1과 같은 방법으로 교과서 204페이지에 나타나는 식 6, 7에 같이 이러한 상황에서의 포트폴리오의 예상 수익률에 대해 어떠한 상황이 일어날 확률을 곱하여 모두 합하면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이 측정됩니다. 여기서 포트폴리오 예상 수익률은 각 자산의 상황에서의 예상 수익률의 투자 비율을 곱하여 합한 것입니다. 이 설명이 강의자료 15쪽 마크해 놓은 이러한 식이 형성됩니다. 교과서 204페이지 6.7 식입니다. 앞의 예제에서 주식 X와 Y에 각각 50%씩 투자한 포트폴리오의 경우 각 상황에서의 예상 수익률은 다음 표의 오랑과 같으므로 이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은 이 RS의 확률을 곱하여 모두 합한 7.5%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의자료 16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지. 여기에 대한 설명이 교과서 표 6-1에 있습니다. 경제 상황이 비관, 중립, 낙관일 때 기대 수익률이 쭉 나타난 것을 제가 금방 설명하였죠. 약 7.5%가 된다는 것을. 자, 두 번째 계산 방식은 개별 자산의 기대 수익률에 각각의 투자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양측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상치는 동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강의자료 17쪽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우리 교과서 205쪽입니다.
포트폴리오의 위험 분산 205쪽 중간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본 것처럼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개별 자산의 기대 수익률, 투자 비율에 따라 가중평균하면 구할 수 있는데, 그러나 포트폴리오 위험은 개별 자산의 분산을 투자 비율에 따라 가중평균한 것이 아닙니다. 구성 자산 간의 수익률의 움직임이 얼마나 같은 방향 또는 다른 방향인지에 따라 그림 6-3과 같이 포트폴리오 위험 결합 변동성은 크게 줄 수도 있고 별로 줄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강의자료 18쪽 교과서 205쪽 하단에 그림 6-3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교과서 206쪽을 살펴보도록 하죠. 공분산과 상관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예로 든 주식 X, Y, Z 중에서 캔디와 초콜릿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수익률이 움직임이 같은 방향이므로 그 결합 변동성은 별로 줄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캔디와 설탕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수익률이 움직임이 반대 방향입니다. 이 그림은 우리 강의자료 18쪽 교과서 205쪽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합 변동성은 크게 줄게 된다. 이처럼 구성 자산 간의 수익률의 움직임이 얼마나 같은 방향 또는 다른 방향인지를 측정하는 통계량이 공분산과 상관계수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분산은 다음과 같이 두 자산 수익률에서 각각의 평균 기대 수익률을 뺀 편차들을 서로 곱한 기대치를 추정하는 것인데,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면 두 편차의 곱수는 플러스, 그렇지 않고 반대 방향이면 두 편차의 곱은 마이너스로 추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의자료 19페이지를 넘어가서 보시오. 우리 교과서 206페이지와 207페이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206페이지) 중간에 보면 이렇게 하여 16-9에서 예제에서 X와 Y로 구성되는 포트폴리오와 X와 Z로 구성되는 포트폴리오의 공분산을 구하면 다음과 같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두 자산 간의 수익률 움직임의 관계는 상관계수로 측정되는데, 상관계수 PXY는 다음과 같이 공분산을 각각의 표준 편차의 곱으로 나눈 값으로 가장 큰 값이 플러스 1, 가장 작은 값이 마이너스 1이 되도록 공분산을 표준화시키는 것입니다. 교과서 206페이지 하단 16에 10에서 나타내고 있고, 또한 연이어서 교과서 207페이지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그 밑에 포트폴리오 분산에 대해서 알아보죠. 두 자산 X와 Y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경우 그 변동성을 측정한 포트폴리오 분산은 앞에서 설명한 공분산 또는 상관계수의 정도가 반영되어 도출된 다음 식에서 추정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방식은 첫째 방식, 둘째 방식, 셋째 방식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강의 자료 20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식에 대해서 앞에 것을 적용하여 비관, 중립, 낙관에 대해서 계속 연이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강좌로 20페이지에 보면은 주식 X와 Y에 각각 50% 할 경우 이렇게 방식을 만들어 주었고, 그리고 포트폴리오 분사 및 표준 편차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의 자료 21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208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죠. 포트폴리오 위험 감소의 원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앞 식에서 살펴본 것처럼 포트폴리오의 위험은 개별 자산의 분산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지만, 중요한 것은 구성 자산 간의 상관관계와 각 자산에 대한 투자 비율의 조정 여하에 따라서 크게 달라진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산의 수가 많아지면 더 그렇다는 거죠. 이번에는 상관관계의 여하, 그리고 투자 금액 비율의 조정에 따라서 포트폴리오 위험이 얼마나 줄어들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그림과 식입니다. 먼저 상관관계와 포트폴리오 위험에서 보면, 상관관계는 마이너스 1에서 최대 플러스 1 값을 가는데, 그림 6-4는 이러한 5가지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과서 208페이지, 그 다음에 강의자료 21페이지의 그림을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보는데, 이 가운데 두 자산 간의 상관관계 수가 PXY가 플러스 1, PXY가 마이너스 1, PXY가 제로인 경우에 대하여 식을 대입하면 포트폴리오의 위험은 다음과 같이 감소한다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209페이지 식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PXY 플러스일 경우, PXY가 마이너스일 경우, PXY가 제로일 경우, 그러한 두 자산 간의 상관관계가 어떻게 하나 하는 걸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두 자산 간의 상관관계가 1인 경우는 위험 감소 효과가 없지만, 나머지 경우는 상관관계 개수가 마이너스 1에 근접할수록 위험 감소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강의 자료 22쪽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그리고 교과서 209페이지 하단입니다. 투자 비율과 포트폴리오 위험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포트폴리오 위험의 감소는 투자 금액의 비율을 적절히 병행함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앞의 예에서 자산 X와 Y, J 간의 상관계에서는 마이너스 1이었는데, 이제 자산 X의 20%, 자산 Z의 80%를 투자한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6-12에 의해서 보아하면 다음과 같이 포트폴리오 위험은 제로가 된다는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 X와 Z는 개별적으로 보면 위험이 0.02, 0.0012 정도의 위험이 있는 자산이지만, 투자 비율을 적절히
조정하면 투자 위험이 전혀 없는 성과도 만들어낼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의 자료 23쪽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과서 210쪽입니다. 자, 이제 자산 X, Y, Z, G가 있는데 상관관계수가 각각 플러스 1, 마이너스 1, 제로라고 할 때 두 자산에 대한 투자 비율은 100대 0, 80대 20, 50대 50, 20대 80 이런 식으로 조정해 나갈 경우 밑에 표 6과 6-2와 같이 나타낼 수 있으며 이러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자산 간의 상관관계가 일정하게 주어졌을 때 투자 비율의 조정에 따른 포트폴리오 기대의 수익률과 위험의 변화를 그림으로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교과서 210쪽 투자 금액의 비율과 포트폴리오 위험에 대해서 쭉 사례를 들어서 만들었고 그림 6-5 교과서 하단 또는 강의 자료 23쪽의 우측의 그림을 보면은 이 포트폴리오 결합선을 보면은 이 예제의 경우 표 6-1을 포트폴리오 결합선으로 표현하면 그림 6-5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표 좌측을 그림으로 표시해주면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우측 그림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다음은 강의자료 24쪽 우리 교과서 211쪽을 보도록 하죠. 자, 최소 분산 포트폴리오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자본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들 간의 상관관계는 대부분 0과 플러스 1 사이, 즉 0보다 크고 플러스 1보다 적은데 이와 같은 경우는 XY처럼 표시되며 그림 6-5에서 봤듯이 일정한 상관계수 하에서 투자 비율이 어느 수준이 되는 경우는 위험이 최소가 되는 포트폴리오이다 하고 있습니다. 그럼 투자 비율이 이 W 수준을 넘게 되면 투자 위험은 다시 높아지므로 열등한 포트폴리오이다. 이처럼 포트폴리오 결합 현상에서 전체적으로 위험이 최소가 되는 포트폴리오를 최소 분산 포트폴리오라고 부릅니다. 주식 X와 Y 두 주식으로 이루어지는 포트폴리오 중에서 최소 분산 포트폴리오는 다음 식에 의해서 구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주식 X에 W만큼 투자할 때 위험이 가장 적은 포트폴리오를 얻게 되는데 16-13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식 X와 Z로 구성되는 포트폴리오 중에서 위험이 최소화되는 최소 분산 포트폴리오를 구하는 다음과 같이 되는데 따라서 주식 X의 20% 그리고 주식 Z의 80% 투자할 때 최소 분산 포트폴리오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숫자가 0.2로 나타나고 있죠. 잠깐 교과서 211페이지 하단을 한번 읽어보고 가죠. 다수 자산에 분산 투자할 경우 포트폴리오가 위험 감소의 원천은 무엇인가 라고도 물어보고 있고 포트폴리오를 결합할 때
위험이 제로가 되는 경우에는 구성 종목 간의 상관계수가 꼭 마이너스 1일 때만인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세 번째로 최소 분산 포트폴리오란 무엇일까? 기존 포트폴리오보다 투자 위험이 더 높은 자산이 추가되면 투자 위험은 꼭 높아지는가 하는 것도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럼 우리 강의 자료 25쪽 교과서 212쪽 예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투자 기회에서 다음과 같은 수익률의 확률 분포를 가지는 증권 하나, 둘, 셋이 있다고 봅시다. 그리고 낙관과 중립과 비관의 확률을 각각 4분의 1, 2분의 1, 4분의 1이라고 보고, 자, 먼저 개별적으로 한 종목씩 투자할 경우의 기대 수익률과 위험을 구합니다. 자, 두 번째, 두 증권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경우의 공분산과 상관계수를 구합니다. 세 번째, 증권 1과 2에 50%씩 투자한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과 위험을 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증권 1과 2로 구성되는 포트폴리오에 의하여 최소 분산 포트폴리오를 구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풀이를 해보도록 하죠. 우리 앞에 식에서 쭉 얘기한 대로 풀이를 해보도록 합니다. 먼저 기대 수익률과 위험을 구하고, 두 번째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경우 공분산과 상관계수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증권 1과 2에 50%씩 투자한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과 또한 위험 분산을 구하여 봤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증권 1과 2로 구성되는 포트폴리오에 있어서 최소 분산 포트폴리오를 구해 봤습니다. 그 내용들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26페이지 우리 교과서 예제 6-1에 대해서 강의자료 26페이지에서 그렇게 계산식에 의해서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강의자료 27쪽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죠. 교과서 213쪽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분산 투자와 위험 감소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두 개의 자산으로 결합된 포트폴리오와 기대 수익률과 위험의 측정 방법을 중심으로 투자 위험 감소의 원리를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면 3개 이상 다수의 자산들을 계약할 때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과 위험은 어떻게 측정되는가 하고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N 자산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과 위험 측정 방식입니다. 결합되는 자산의 수가 다수가 되면 두 개의 주식으로 결합될 때보다는 복잡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두 개의 자산의 결합 관계로 생각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앞에서 예로든 주식 X, Y, Z 세 주식으로 구성되는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과 위험은 X와 Y 두 개의 주식으로 구성되는 포트폴리오를 마치 하나의 주식처럼 보고, 이를 나머지 주식 Z와의 결합관계로 보게 되면 세 주식의 결합관계를 마치 두 주식의
대략관계처럼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교과서 213쪽 하단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식의 기호와 그 기호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산 1과 2로 구성되는 두 자산의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로 식 68에서 설명한 것 같이 측정되었는데, 이를 확장하여 N개의 자산으로 구성되는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은 다음 6-14와 같습니다. 그 식을 적용해서 우리 N이 2개일 경우, N이 3개일 경우, N이 무한대일 경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강의자료 28페이지 우리 교과서 214페이지, 215페이지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성자산의 수와 위험 감소 효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성자산의 수가 증가할수록 포트폴리오 위험은 당연히 감소를 하겠죠. 자산의 수가 증가하면 특정 개별 종목의 전체 포트폴리오에 차지하는 투자 비용은 감소하고, 개별 기업 고유의 호재나 악재에 의해서 초래되는 위험은 반대로 상쇄되므로 상당한 투자 위험 감소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위험 감소 효과는 교과서 215쪽 하단 그림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림 6-6은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대에 대해 동일한 투자 비율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였을 때 구성 주식의 종목수에 따라 포트폴리오 분산이 어느 정도 저감된 일을 나타내는 것인데, 여기서 주식의 종목수가 증가함에 따라 0에 가깝게 감소하는 위험은 기업 고유 요인에 의해서 야기되는 개별 기업 고유 위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를 분산 가능 위험, 비체계적 위험 또는 고유 위험이라고도 합니다. 반면에 분산 투자의 구성 종목 수를 N을 무한대로 증가시켜도 제거되지 않는 위험이 있을 수 있죠. 이러한 위험은 타 종목과의 공분산 위험, 즉 주식시장 전반의 공통적 요인에 의해서 야기되는 시장 위험, 즉 마켓 리스크라고 합니다. 이를 분산 불능 위험, 체계적 위험이라고도 부르죠. 그림 6-6으로부터 투자 위험 관리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이 또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 구성 주식 종목의 수가 증가할수록 개별 종목의 영향력은 감소하는데 5종목 정도까지는 위험 분산 효과가 현격함을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위험 감소 효과는 체감하는데 4종목의 경우는 단일 종목의 경우보다 위험이 64% 정도로 감소하고, 15개에서 20종목이 되면 분산 위험 가능 위험이 약 95%까지 감소하며, 구성 주식 수가 충분히 증가하면 총 위험의 50 내지 70% 정도까지 감소하는 효과가 있어 20여 종목 안팎으로 기업 고유 위험의 대부분을 제거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한 위험 관리의 주된 대상은 시장 위험이지 개별 종목 고유 위험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또한 투자 위험에 대한 적
적절한 보상은 분산 불능 위험인 체계적 위험에 한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정 주식이 포트폴리오 위험에 미치는 영향은 특정 주식의 분산의 크기가 아니라 타 주식과의 공분산 관계에 달려있고, 적절한 위험 프리미엄은 시장 위험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함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강의 자료 29쪽 교과서 217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험자산의 최적 선택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시장에는 무수히 많은 투자 기회가 존재합니다. 앞의 설명에서 보듯이 포트폴리오 구성 자산 간의 산란 계수에 따라서, 그리고 각 자산 간의 투자 비율을 조정하여 수많은 기대 수익률과 위험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들 시장에서 존재하는 모든 투자 기회 중에서 선택의 대상이 되는 것은 지배 원리를 만족하는 효율적 포트폴리오입니다. 효율적 투자 기회 집합이 구해지면 최종적으로 투자자의 주관적 효용에 따라 최적 포트폴리오를 선택하게 됩니다. 자, 효율적 포트폴리오를 그림 6-7의 점유는 수많은 주식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가능한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과 위험의 조합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부분을 투자 기회 집합이라고 합니다. 이 중에서 선택 대상으로 적절한 포트폴리오는 XY 선상에 위치한 포트폴리오인데, 왜냐하면 지배 원리를 충족시키는 포트폴리오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이들 XY 선상의 포트폴리오가 효율적 투자선 또는 효율적 포트폴리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주식시장에 존재하는 모든 투자 기회를 대상으로 효율적 투자선을 구하는 방향은 좌상 방향의 포트폴리오를 찾는 것인데, 이를 찾는 구체적 방법은 첫 번째, 일정한 기대 수익률을 가지는 투자 기회 중 위험이 최소인 점이나 일정한 위험 수준에서 기대 수익률이 최대인 점을 구하면 될 것입니다. 우리 강의 자료 30페이지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218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이 해를 발견하는 방법이 하나는 다음식 교과서 6-16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목표 기대 수익률에서 임의의 지익값을 차감한 초과 수익률을 포트폴리오 표준 편차로 나눈 비율을 델타 값이 최대해야 되는 포트폴리오를 구하는 것입니다. 일정한 목표 기대 수익률을 달성하는 포트폴리오 중에서 가장 왼쪽에 위치하는 효율적 포트폴리오는 임의의 시값에 대하여 기울기가 가장 큰 것에서, 그림 6-7을 아직 설명하고 있습니다. Q보다 P의 기울기가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효율적 투자선 위의 포트폴리오 중 어느 포트폴리오가 특정 투자자에게 최적 포트폴리오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과서 218페이지 중단 무위험 자산과 효율적 포트폴리오, 우리 강의자료 30쪽을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이상에서는 위험 자산만을 대상으로 위험 감소 원리와 효율적 포트폴리오 구성 방법에 대해서만 살펴보았지만, 이제 포트폴리오 구성에서 무위험 자산을 포함시키는
위험 자산만으로 구성할 때보다 더 우월한 투자 성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이하에서는 국공채와 같은 무위험 자산도 포함할 경우에 효율적 포트폴리오 구성 문제를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무위험 자산은 앞에서 정의한 대로 어떤 상황에서도 확정된 수익이 보장되어 수익률이 변동이 없는 투자 자산이며 단기 국공채와 같은 투자 대상들이 무위험 자산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입니다. 즉, E는 RF 이렇게 식을 보면 이러한 위험자산 A에 가발류를 투자하고 금액을 무위험 자산의 1 투자 금액을 투자한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과 위험은 단순히 두 개의 자산이 결합인 셈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교과서 219페이지 식을 살펴보도록 하죠. 6-17과 6-18과 6-19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17과 18을 결합시켜 보면 무위험 자산이 포함될 때의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은 다음 6-19가 비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6-19를 그림 6-18 교과서 220페이지에 나오는 그 그림을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 강의 자료 마지막 31페이지입니다. 그림 6-8에서 보면 직선 RA로 표시되는데 이 의미는 위험 자산만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에는 단순히 XAY의 투자 성과를 얻는 데 비해 무위험 자산이 포함되면 호 XA와 RA로 이어지는 더 월등한 투자 성과를 얻었음을 뜻합니다. 더욱이 무위험 자산이 포함되는 경우에 RA의 투자 성과보다는 RM의 투자 성과가 더 우월하므로 무위험 자산에 일부 투자하고 나머지 자금을 위험 자산 M 포트폴리오에 투자하면 어느 경우에도 최상의 투자 성과를 얻게 된다는 것을 그림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때 M 포트폴리오는 위험 자산 중에서도 이러한 비율, 이를 위험 프리미엄 대 변동 비율이라고 하는데 가장 큰 효율적 포트폴리오가 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과서 220쪽 우리 강의자료 31페이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RMN을 무위험 자산을 포함한 최종적인 효율적 투자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무위험 자산이 포함될 때의 투자 기회선인 RA 선을 자본 배분선이라고 또 합니다. 즉 캐피탈 알로케이션 라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중요한 사실은 우리 이번 6장에서 보았을 때 주식과 같은 위험 자산만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보다는 무위험 자산도 포함시켜 무위험 자산 즉 국공채 RF 펀드와 위험 자산 시장 M 펀드 곧 두 펀드의 자산을 법인한 것이 훨씬 우월한 투자 성과를 기대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위험 자산도 포함시키는 것이 한단위 위험 부담에 대한 투자 수익의 증대가 극대화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강의자료 32페이지 교과서 221페이지 무위험 자산 포함 시의 효율적 포트폴리오를 잠깐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수익률과 표준 편차가 다음과 같은 주식펀드 A가 있고 이자율이 6%인 무위험 자산이 있을 때 이제 이 두 펀드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자 할 때
주식펀드 A의 기대 수익률과 표준 편차는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주식펀드 A와 무위험자산 두 펀드에 대한 투자 비율을 6대4로 구성할 때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과 위험을 계산했을 때 수치가 또한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그럼 100% 전부를 주식펀드 A에 투자하는 것과 50대 50으로 나누어 투자하는 것 사이에 투자 보수 대 변동성 비율이 차이가 있는 걸 살펴봤더니 이러한 상관관계 없이 항상 일정하다는 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자본 배분서는 어떻게 표시되는가까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0월 16일차 제7주차 강의, 우리 재무관리 6장에 대해서 강의를 하였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다음 주 8주차에 중간고사, 집필공사 대신 강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며 학생들은 별도의 집필고사가 없음을 인지하고 꼭 8주차까지 한 강의 내용을 요약하여 중간고사로 대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을 할애해 주길 바랍니다. 오늘 강의도 많이 수고하였습니다. 고맙습니다.